안녕하세요. 아는 재미, 알아가는 재미, 그리고 골라듣는 재미도 있는 자신만만 조경기술사 강사 김은숙입니다. 자,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92강 해안사고의 가치에 관한 이야기일 건데요. 제가 조금 단어의 의미를 조금 한다고 했죠. 근데 하다가 보니까 너무 한 칠판을 다 차지했어요. 이렇게 좀 복잡은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설명을 잘 머릿속에 잘 들어오게 할 것인가 하다가 보니까 많이 비기도 하고 중간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굳이 자료는 안 봐도 칠판만 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운전하면서 들으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접대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사고에는요 우리가 내륙하고 해안사고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내륙사고는 일명 사막이라고 했고요. 모래 이동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모래 언덕이었죠. 그죠? 그래서 내륙과 해안인데 내륙은 일명 사막이고 우리가 뭐 굳이까지는 안 하더라도 일단은 해안사고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섭지하고 나중에 보면 섭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해안이라는 것은 해안과 연안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모래 이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모래 언덕이죠, 그죠? 그래서 앞에 거는 사빈이고요. 그래서 모래 언덕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정사구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안과 연안 어떤 지역에서 딱 만나는 곳에 우리가 사빈, 정말에서 모래사장, 우리가 말하는 바닷가의 어떤 빛이라는 개념으로서 사빈, 이것을 또 해빈이라고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 봤자 샌드비치예요, 그죠? 영어로는 일단은 샌드비치입니다. 뭐 세빈이 됐든 사빈이 됐든 해빈이 됐든 그래서 모래 언덕에 전에 이렇게 해빈이 있고요. 전 사구가 있고요. 언덕이죠. 약간 이래 언덕이 있고요. 이게 다시 이제 바닷바람이 불고 해풍과 육풍이 산바람이 불면서 아침하고 저녁하고의 밀도차 때문에 그죠? 바람의 이동이 다르죠. 그래서 바닷바람도 오고 산바람도 오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겠죠 바람이. 그래서 바람의 이동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지는 게 2차 사고라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이 어쨌든 그 사고에 대해서 그림을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2차 사고고요. 그 다음에 배후 산지가 있죠. 그죠? 배후 산에 어떤 뒤에는 산이 있죠. 우리는 해운대 같은 경우는 장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산하고 해운대 비치하고 쭉 연결을 시켜보면 사실 중간에 섭지가 있었는데 그거 다 없앴죠. 그죠? 뭐 여러분은 부산에 안 살아서 일단 모르시겠지만 자 그래서 배우산이 있고요. 자 그 사이에 어쨌든 2차 사고에 제가 지금 돛들을 탁 쳐놨어요. 자 섭지가 있습니다. 그죠? 자 2차 사고와 배우산지 사이에 섭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섭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갯벌이라고도 우리가 앞에 38강인가요? 그곳에 갯벌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갯벌이 해안에 같은 경우에 어떤 갯벌이 있고요. 연안에 있는 갯벌이 있습니다. 그죠? 그 순천 같은 경우는 연안 갯벌이기도 하고 어느 한 군데 가서는 또 해안 갯벌로 바뀌는 곳이 있죠. 그죠? 그래서 주로 어쨌든 순천만 같은 경우는 주로 뭐 연안 갯벌이죠. 그래서 우리가 갯벌이라는 것이 뭐 그 편편한 어떠한 뻘의 개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배후산지 앞에 쭉 보면 뭔가 바다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쭉 저쪽에 가면 바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배후산지가 있고요. 그다음 자 우리가 갯벌이라는 개념, 섭지라는 개념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전이 구간입니다. 우리가 해안과 어떤 내륙의 어떤 전이 구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엣지라고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추위대라고도 하죠. 뭐 시험에 추위대는 자주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생태 보존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개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수생식물이라는 단어가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수생식물의 어떤 의미를 좀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 그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여기서 하구역, 그러니까 하천의 어떠한 입구 구역이죠, 그죠? 하구역 산에서 내려와서 하천이죠, 결국은. 산에서 내려오면 어떤 육지까지 오도 뭐 하천이죠. 바다까지 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하구역입니다. 그래서 조화대에서 연근에 뭐 이야기하죠. 연근에서 잡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뉴스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사이에 어쨌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여기까지는 해양부 소속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안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생식물이라는 어떤 구간이 어쨌든 섭지 갯벌 전이 구간이고 2차 사고와 배후산지까지, 그리고 사실은 해빈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못 쓰는 어떤 해빈 의 부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래사장으로서 그러니까 바닷가인데 이 뭐라고 하죠? 해수욕이라고 하죠. 해수욕을 하지 못하는 어떤 모래사장이 있는 곳이 있죠, 그죠? 너무 물살이 세다든지 파랑이 너무 막 글쎄다든지 아니면 모래사장으로서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그 비록 해수욕장은 안 되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실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실제로 공부는 하셔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의미는 우리가 다 아셔야 되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요렇게 해빈에서 우리가 묘산지에서 사이에 이렇게 갯벌 전이 구간이라는 개념들, 꼭 우리가 뭐 순천만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하구은의 어떤 만의 어떤 섭지만, 그다음에 보령의 어떤 섭지, 이런 것만 생각을, 그것은 어차피 지금 보호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는 찾아가면서 보호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의 밥그리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놓으면 좀 더 나중에 기술사 되고 난 다음에도 실제로 이런 부분을 대했을 때 정말 보존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당황하지 않고 진짜 보존을 진짜 어떻게 할 것이냐까지 방법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또 우리가 아는 재미, 알아가는 재미로 제가 조금 머리 아파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수생식물대라고, 우리가 수생식물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수생식물이라면은 잠자리, 좀 잠자리는 좀 심했나? 잠자리 말고 무슨 어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하천에서 어떤 고기류 이런 거 있잖아요. 어도 이런 것은 실제로 하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수생식물, 뭐 짠짠한 피라미 이런 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수생식물은요, 여기 지금 자료에 안 나왔나요? 수생식물이라고? 수생식물이 아니고 수생생물이라는 것 자체가 물 속에서 사는 모든 생물들을 이야기합니다. 단지 하천에 그 정말에서 우리가 말하는 담수에서 사느냐, 그냥 우리가 말 그대로 민물이라고 하죠, 그죠? 맹맹한 물, 담수에서 사느냐 아니면은 어떤 해양에서 사느냐라는 것의 차이점이죠, 그죠? 그래서 수생생물 자체라는 것은요, 다 물속에서 사는 생물을 말합니다. 수생식물도 마찬가지죠. 수생식물도요, 다 물속에서 살아가는 식물들이에요. 단지 물속에서 어느 깊이에서 얼마만큼 계속 오랫동안 60일, 90일 동안 물에 잠겨도 사느냐 못 사느냐 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수생생물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물속에서 사는데, 그러면 담수와 우리가 담수냐 해양생물이냐 라고의 차이는요, 염분 농도로 나타낸다고 그래요. 염분 농도가 지금 우리가 2.5%에서 3.5%,
가지를 우리가 염분 농도로 봐가지고 이 이하 같으면 담수라고 하고요. 우리가 말하는 하천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이상이 되면은 우리가 해양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염분 농도에 따라서 담수냐, 그 다음에 해양이냐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담수는 하천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 염분을 가지고 있으면 해양이 됩니다. 자, 그 사이에 있는 구간이 갯벌이라는 구간이었죠. 그죠? 섭지, 전이 구간, 엣즈, 추이대.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해양하고 그 다음에 하천하고 만나는 지대에 갯벌이 많이 그게 이제 얼마만큼 넓게 남아 있느냐라는 것의 차이점이겠죠. 그죠? 앞에 산이 편편한 지대가 많이 있는 논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갯벌이 아주 넓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충남이나 전라도 쪽에 그런 갯벌이 많이 살아있겠죠. 아무래도 평지가 넓은 쪽이니까 그죠. 우리나라의 지형으로 봐서는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담수는 하천이고 그 다음에 해양에는 염분 농도에 어쨌든 고요. 그 다음에 앞에 지금 그 갯벌 섭지라는 개념이 지금 갯벌의 개념 섭지와 갯벌이 거의 어쨌든 유사한 개념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봤을 때 지금 하천의 담수 정말에서 염분 농도가 2.5 이하인 곳에는 내륙 섭지라는 타이틀을 쓰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갯벌은 섭지하고 다르지 않다냐 하는데 사실은 거의 비슷해요. 단지 물높이의 차이도 있고 얼마만큼 오랫동안 물에 담겨 있느냐의 어떤 차이고요. 갯벌도요, 연안 갯벌과 해안 갯벌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내륙 섭지, 그 다음에 앞에 해안의 부분에는 섭지라고도 하고 이런 걸 우리가 또 소택지라고도 단어를 씁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거는 외국에서 이렇게 분류 방법을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저 환경부에 들어가도 약간 의미를 조금 달리 써놓은 곳이 있긴 있던데 실제로 이렇게 구분을 단어의 의미를 조금 이 소택지라는 의미 자체가 조금 각각 사전도 틀리고요. 해양부에서도 조금 틀리고요. 해양부와 그 다음에 환경부하고 내용이 조금 틀리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는 환경부 쪽을 보기 때문에 환경부의 어떤 의미로 따라가는 게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염분의 농도에 따라서 우리가 구분했을 때 어쨌든 하천에 봤을 때 어떤 섭지는 내륙 섭지, 그 다음에 우리가 호수, 연못, 이거는 물의 움직임이 없는 곳. 나중에 제가 호수, 연못을 스위스 학자가 구분을 한 게 여기서 나오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제가 만들어낸 게 있는데 영어에서 제가 만들어낸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물의 움직임이 없는 곳을 호수와 연못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염분 농도에 따라서 담수일 경우에 이런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해양일 때는 섭지, 소택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근데 소택지 이러면 담수가 아니고 주로 염분이 있는 섭지의 개념을 소택지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근데 섭지라는 타이틀은 거의 다 똑같이 그냥 통괄해서 쓰죠. 근데 이제 섭지에는 내륙 섭지와 해양 섭지가 있는 것의 구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어떨 때는 섭지가 섭지를 소택지라는 말을 쓰면 이게 해양에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섭지 했을 때 뭐 호수나 뭐 호수는 또 섭지가 아니죠. 그죠? 그냥 그 담수였던 개념은 내륙 섭지 아니면 해양 섭지라고 구분을 하든지 아니면 소택지라고도 하든지 그런 단어를 쓰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섭지 중에서도 갯벌 이러면은 또 어떤 곳에는 연안갯벌, 뭐 해안갯벌 나눠난 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구분들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사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갯벌 이러면 아 이게 뭐 전부 다 담수인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담수는 염분 농도에 따라 달라지고 어쨌든 이런 그 갯벌은 사실 2차 사구하고 배후 산지 사이에 있는데 해양이냐 아까처럼 담수냐 하는 것은 우리가 물의 그 염분의 농도에 따라서 구분되어 있고 그게 소택지라는 단어를 썼으면 아 이게 염분이 있는 섭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소택지를 넘어서 우리가 더 단어를 쓰면 우리가 염근해 또는 심해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물에 우리가 주로 하천 쪽에서 쓰는 단어는 내륙섭지, 호수, 연못, 그 다음에 그냥 섭지 또는 뭐 갯벌 이런 단어는 다 하천에서 썼는데 갯벌만은 우리가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요, 해안 사구는요, 자연환경보존법과 습지보존법을 따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자료에 나와 있죠. 해안사고의 가치 이래가지고 앞에 여러분 다 아십니다. 모래 저장고이고요. 지하수 저장고이고요. 그죠? 앞에 뭐 물에 저 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밑으로 다 들어가는 경우 그래서 지하수 저장고이고 말 그대로 여기에 요 중간에 그죠? 수생식물과 전이 구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희귀 동식물 서식지 엣지로서 추이되었죠. 그죠? 육상과 동식물 그리고 해양과 육상의 식물이 서로가 왜 그 희귀 동식물이겠어요. 그죠? 육상 동식물 생육이 굉장히 힘든 어떤 서식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다른 방법을 써놓은 거죠. 그죠?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도 유전자 변이라면 이건 너무 인공적이고 잡종이 생긴다는 거죠. 제2의 잡종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전이지대라고 하는 곳이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희귀 동식물의 서식지 그리고 아무래도 먹이 사슬이 풍부하다 보니까 많은 어떤 물새 넙새가 많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가치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보존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게 보존이 돼야만이, 우리가 사빈,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보호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모래사장에, 모래가 지금 접대자가 누수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모래사장에 모래가 없어져가지고 계속 모래를 갖다 부어도 모래가 없어지죠. 그죠? 그건 정말 건시안적이죠. 그런 거는 실제로 모래에 모래가 없어지는 것은 그 이유 때문이 아니죠. 그죠? 여기서부터 자연의 뭔가 훼손이 돼서 뭔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실제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실제로 보존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저기 하는 사람 불렀으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만 모래 외부 비싼 모래를 외국에 들러와가지고 여기서부터 기본적으로 보존을 하면서 모래를 부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중에 이제 보존에 관한 법적 근거하고 기준이 나오는데요.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연환경보존법과 섭지보존법에 지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존법은요, 지정주체, 그리고 그 다음에 습지보존, 보호지역이라든지 습지보존법은 전부 다 환경부가 하지만, 실제 우리가 해양 쪽, 앞에 이야기했죠? 이렇게 나눠졌을 때 염분 농도에 따라서 해양으로 나눠지는 부분은 해양부가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 자연환경보존법은 시도지사도 사실은 관계가 됩니다. 수변 도시 같은 경우는 또 시도지사가 또 지정을 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들어가고 왜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가 하면서 조금 더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은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